우리가 흔히 리트 출제기관을 법전협이라고 불러요. 정확한 명칭은 법전협 산하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평가원이거든요. 2011년까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리트 출제했다면 위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학년도부터 법학적성평가연구원, 리트 평가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거기서 출제를 하는데 이 평가원장님이 2년마다 바뀌거든요. 2024학년도 평가원장님과 2025학년도 평가원장님이 다른데 이 평가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2024학년도 리트는 역대 최고로 어려운 리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5 리트 평가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것 같다,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우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셨고 리트 지문의 길이를 200자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지문의 길이가 2200자에서 2000자 정도로 200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게다가 그거 아세요? 올해 리트에서는 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몰랐죠? 대부분 모를 겁니다. 법이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 철학이 출제되는 1번, 3번 문제에 법 문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법 문학이 법학입니까? 문학이거든요. 법을 약간 좀 발라놨지만 사실은 문학, 19세기의 영국 범죄 소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걸 법학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지문에 나왔던 것은 사법심사제가, 사법심사제 아니에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법심사제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법심사의 결과가,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가 사람들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사회학 지문이고 리트 평가원에서도 이것을 사회지문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영역을. 그래서 법 지문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왜 리트는 법학 적성 시험인데 법 문제를 안 냈을까요? 법에 정해놨어요. 한국 현행법을 문제로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교 법학이나 다른 나라의 법, 옛날 고대 그리스의 법이나 로마의 법이나 조선시대의 법, 아니면 법 철학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법 문학이 나오고 그리고 법 사회학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법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출제 트렌드에도 민감하셔야 될 텐데 2024까지는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언어든 추리든, 그리고 법학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막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5 리트를 보고 와서 법이 안 나왔네, 계산이 안 나왔네, 막 그랬거든요. 2026 리트는 평가원장님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2024와 2025는 많이 다른데 2025와 2026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2025 리트를 충분히 분석하시고, 제가 봤을 때 올해도 법과 관련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법 언어학이라든가 법 문학이라든가 법 사회학이라든가 법 사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동양 철학 지문, 그리고 고전 국역 지문, 특히 한자어에 아주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든요. 2024 리트에서 언어에서 가장 어렵던 세 문항이 다 한자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막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5 리트에서는 동양 철학, 고전 국역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서 한자어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